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고요. 또 회사는 기록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 2분기 실적부터 해서요. 핵심 전략 변화, 그리고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포인트들, 이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분석은 특히 그 숫자에 가려진 실제 운영 상황,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회사의 미래 방역, 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들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겉보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하죠. 역시 워렌 버핏. 2025년 말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렉 아벨리 공식적으로 이어받습니다. 야, 60년 넘게 이어진 버핏 시대가 끝나는 건데 이게 그냥 리더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버핏이 흔히 자본 배분의 귀재 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좀 결이 달라요. BHE,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죠. 그리고 BNSF, 철도 회사. 이런 실제 사업 운영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입니다. 아, 운영 전문가. 네. 이건 앞으로 버크셔가 단순히 좋은 기업 싸게 사는 방식, 이걸 넘어서요.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산업들, 예를 들면 지금 인수 추진 중인 옥시덴틀 페트롤리움의 화학 부문, 옥시캠 같은 거요.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운영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죠. 어쩌면 버크셔가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운영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첫 번째 진짜 시험 때는 바로 BH 산불 리스크 관리가 될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운영 전문가는 알겠는데 그럼 버핏 하면 떠오르는 그 전설적인 자본 배분 능력 있잖아요.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울 거라고 보세요? 아벨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아벨 혼자라기보다는 버크셔 특유의 그 분권화된 경영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 같은 투자 매니저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아주 큰 틀에서의 자본 배분 결정, 특히 뭐 대규모 M&A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아주 굵직한 전략들, 여기에는 아벨의 그 운영 중심적인 시각, 그리고 리스크 평가가 예전보다 더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실무적인 관점이 강화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금이랑 미국 국채 합쳐서 약 3,4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이게 40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진짜 엄청난 규모죠.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2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전혀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마땅히 살만한 아주 큰 인수 대상이 잘 안 보인다는 시장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옥시캠 인수 같은 더 큰 그림, 더 큰 기회를 위해서 실탄을 좀 아껴두는 걸 수도 있죠. 아, 더 큰 걸 노린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외부에서는 버크셔 주가가 한 30% 이상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는 건 어쩌면 경영진이 현재 주가에 대해서 더 큰 안전마진을 원하거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싸져야 산다는 확신이 필요하거나요. 혹은 우리가 곧 자세히 얘기할 BH 리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잠재적인 부담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440억 달러를 쥐고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나 자사주 매입 기회를 못 찾는다? 이게 어쩌면 지금 시장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BH 리스크?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요? 자회사 패시픽컵사의 산불 관련 소송 배상 청구액이 잠재적으로 480억 달러. 와, 거의 6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요. 네, 잠시만요. 그 숫자 다시 한번 보면 480억 달러. 정말 충격적인 액수죠. 이게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112억 달러였는데 그거의 4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BH라는 한 부문의 문제를 넘어서요. 버크셔 해소의 전체의 재무 건전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벨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아예 전력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디에너자이제이션, 이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하는 거죠.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요? 네,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유타주 모델처럼 기업의 책임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꿔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운영 방식 변경에다가 규제 개혁 로비까지 정말 총력전을 펴는군요. 네, 그렇죠. 이 리스크의 추정 결과는 결국 법정 판결이나 정치적 협상에 달려 있어서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안개 속이죠. 이런 운영 리스크 그리고 현금 보유 고민 속에서 버크셔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죠? 네, 포트폴리오 조정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좀 엿보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니까 중국 BYD 지분은 완전히 다 팔았고요. 아, BYD는 이제 완전히 정리했군요. 네,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컸던 애플 주식은 일부 덜어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대신에 뭘 샀냐면 유나이티드 헬스, UNH 같은 좀 안정적인 헬스케어 주식,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나 DR 호튼, 또 철강회사 뉴코, NUE 같은 거요. 이런 주식들은 주로 미국 내수 경기에 연동되고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런 쪽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리스크는 줄이고 미국 내수 중심으로 그리고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외부 위험 노출은 줄이고 어쩌면 경기 후반기에 대비해서 좀 예측 가능한 국내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키셔 해서웨이, BNSF 철도 같은 핵심 사업은 여전히 아주 탄탄하고 또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더십 교체라는 아주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고 또 BHE 산불 리스크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죠. 네, 유동성은 넘치는데 쓸 곳은 마땅치 않고 리스크는 커지고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여러분께서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 버키셔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발표되는 실적 숫자 너머에요. 이런 리더십 변화라든지 또 운영상의 거대한 리스크,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같은 질적인 요소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버키셔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렉 아벨, 이 새로운 리더가 운영 전문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BHE 위기 해결 과정에서 보여줘야 할 규제나 정치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버키셔의 그 전통적인 자회사는 알아서 독립적으로 경영한다는 원칙,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앞으로 규제가 아주 심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더 인수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